삶이 흐르는 방향을 알고 싶을 때 주역은 조용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오늘 인생격언 이야기에서는 주역 17번째 괴수부터 24번째 괴복까지 따르고 다가가고 무너지고 다시 피어나는 인생의 8가지 순간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 이 여정 속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주역 17번째 괴수 할수. 삶이란 때로는 끌어가야 하지만 더 자주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역의 17번째 괴는 바로 따를 수라는 의미를 가진 괴입니다. 괴의 상징을 보면 위에는 연못, 아래에는 울의 징가 있습니다. 울에는 아래에서 위로 치솟고 연못은 위에서 부드럽게 이를 받아냅니다. 이 형상은 주체성과 순응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말합니다. 수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진심으로 따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는 그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 좋은 리더, 그리고 바른 길이 보인다면 그 흐름을 기꺼이 따르라는 것이죠. 가령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앞장서서 주도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족의 흐름, 자식들의 결정, 사회의 속도에 맞춰 살짝 한 걸음 물러서 따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강물처럼 흐르되 바위는 돌아간다. 인생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바위가 있어도 억지로 들이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 흐릅니다. 그게 바로 수의 지혜입니다. 꼭 이래야만 해 라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생의 후반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가족을 따르는 지혜. 수괴는 특히 가족 관계에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삶을 결정할 때, 배우자가 다른 의견을 말할 때 예전 같으면 설득하고 고치려 했겠지만 지금은 말없이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진짜 수의 실천입니다. 이젠 내가 따를 차례구나. 이 말 한마디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육 진실되게 따르되 아첨은 금물. 육이 진심으로 따르는 자는 길하다. 육삼 이득을 따르지 말고 도리를 따라야 한다. 구사 따르되 중심을 잃지 말라. 구오 인덕이 충만한 지도자를 따르면 모두가 평화롭다. 상육대로는 고독해도 바른 길을 따르면 후회 없다. 이처럼 수는 따르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메시지. 수괴는 말합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흐름을 따르라. 그 따름 속에 진짜 나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흐름을 따라가며 나의 중심만 지키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그 수의 자세를 마음에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흘러가며 지키는 법, 그것이 주역이 말하는 따름의 미덕입니다. 주역 18번째 괴고 벌레고 부패. 누구나 살다 보면 어딘가 썩어 있거나 오래되어 손볼 곳이 생깁니다. 오늘 소개할 주역의 18번째 괴, 고는 그런 문제를 마주하고 고치는 괴입니다. 괴상을 보면 위에는 산, 간, 아래에는 바람, 손이 있습니다. 산 위로 바람이 불어 막혀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즉, 오래된 문제를 드러내고 바로잡는 시기를 뜻합니다. 고 썩은 곳을 고치다. 고라는 글자는 원래 음식을 썩게 만드는 벌레를 뜻합니다. 주역에서는 이 단어를 부패한 것, 병든 것, 망가진 것을 고친다는 의미로 확장했죠. 이 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썩은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 집안에 싱크대 밑이 새고 있다면 가끔 그렇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싱크대 밑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처럼 작은 문제들이 안에서 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무서워서 덮어두지만 결국엔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오죠. 그럴 때 필요한 태도, 바로 고개의 마음입니다. 썩은 걸 고치는 건 아픈 일이지만 그냥 두는 것보다 100번 낫다. 삶의 적용, 가족, 건강, 관계의 문제를 손볼 때 60대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몸이든 마음이든 가정이든 관계든 한두 군데 고쳐야 할 곳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꿔야 하고 부부 사이에 쌓인 오래된 오해도 한 번쯤은 풀고 넘어가야 하며 자식과의 거리감도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의 실천입니다. 초육 지금 고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 9이 어머니의 문제를 고치되 지나치지 않게. 9-3 너무 늦게 고치면 후회만 남는다. 6-4 부드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손보아야 함. 6-5 중심을 잘 잡으면 문제 해결이 기람으로 바뀜. 3-9 너무 늦어 손도 못 쓰는 상태가 될 수도 있음. 즉 고개는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다. 중요한 건 고치려는 마음. 고는 단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고치고 살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투자는 게 아닙니다. 외면하지 말자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썩은 곳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책임, 배우자의 역할, 자신의 건강과 감정까지 어느 것 하나도 방치하지 말고 조용히 손질해주는 마음이 바로 고의 덕입니다. 고개는 말합니다. 썩은 곳을 외면하지 마라. 고통을 견디는 그 용기가 너를 더 나은 내일로 이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마음 어딘가, 가정이나 건강, 인간관계 어딘가에 덮어둔 문제는 없으신가요? 지금은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고의 시기입니다. 고치려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역 19번째 괴임, 다가갈림, 돌볼임.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자체가 관심이며 그 자체가 책임입니다. 오늘 소개할 임괴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감 그리고 돌봄과 지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괴입니다. 괴상을 보면 위에는 연못, 태, 아래에는 땅, 곤이 자리합니다. 연못은 부드럽게 퍼지고 대지는 그것을 넉넉히 품습니다. 이는 위에 있는 자가 아래를 보살피고 다정히 다가가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임계는 지도자나 부모 혹은 삶의 선배로서 누군가를 이끌고 돌보는 자의 모습으로도 해석됩니다. 다가감은 곧 사랑이다. 우리는 때때로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한 걸음 내딛기를 주저합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혹은 옛 친구에게도. 그런데 임계는 말합니다. 다가가라. 머뭇거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 괴는 단순한 접근이 아닌 마음을 담은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비유 추운 겨울날 아랫목을 먼저 데우는 사람처럼 임계의 태도는 마치 이렇습니다. 추운 날 방 안에서 자신보다 남이 앉을 아랫목을 먼저 데우는 사람. 그 배려와 기다림 속에는 말 없는 사랑이 담겨 있지요. 이 괴는 단지 누군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따뜻해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라는 뜻입니다. 삶의 적용 나이 들수록 먼저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60대를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중심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매달렸고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 달, 두 달도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럴 때 임계는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다가가야 할 때다. 연락 끊긴 친구에게, 점점 멀어지는 자식에게, 혹은 소원해진 이웃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용기. 그게 바로 임입니다. 초구 진심을 담아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기람. 9이 성실하게 다가가면 존경받고 신뢰를 얻음. 6-3 다가가되 지나치지 말고 때를 분별해야 함. 6-4 지도자는 따뜻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함. 6-5 진정한 지도자는 말없이 행동으로 이끈다. 상육대로는 다가가는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함. 즉 임계는 말합니다. 다가가는 것은 타이밍이며 그 타이밍은 따뜻한 진심에서 비롯된다. 지도자가 아니라 삶의 선배로서 임한다는 것. 이 괴는 단지 윗사람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선배로서의 품격을 말하죠.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강요하지 않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임의 미덕입니다. 임계는 말합니다. 먼저 다가가라. 따뜻한 눈빛 하나, 조용한 안부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연락하고 싶지만 망설였던 그 사람, 괜히 어색해져 버린 그 사람.
오늘 그 이름을 떠올리며 한번 먼저 문자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지? 그냥 내 생각나서.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지도 모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 괴는 20번째 관입니다. 이제는 멈추어 본다는 자세, 인생을 관조하고 통찰하는 괴입니다. 주역 20번째 괴관, 볼관 관찰할 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멈춰 서서 바라보고 되돌아보고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역의 20번째 괴, 관은 그런 인생의 관찰자적 태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의 자세를 말합니다. 괴상을 보면 위에는 바람, 손, 아래에는 땅, 곤이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구석구석을 스며들고 땅은 모든 것을 품어냅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꿰뚫어보는 눈을 뜻하며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통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데 있다. 관계는 말합니다. 잠시 멈추어 바라보라. 말하기 전에 듣고 나서기 전에 관찰하라. 우리는 자주 너무 바쁩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말하고 판단하고 움직이죠. 하지만 관은 보는 자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말을 아끼고 눈과 마음을 열어 세상을,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관계의 정신입니다.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의 힘.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엔 가만히 본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TV, 휴대폰, 뉴스의 시선을 빼앗긴 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고 자녀의 말투를 천천히 되새기고 배우자의 표정을 조용히 살피는 시간. 이런 관찰 속에 사랑도 있고 지혜도 있고 변화의 씨앗도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산사에 오르는 스님처럼 관계는 마치 깊은 산사에서 등불을 들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스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연의 기운을 느끼며 걸어가는 그 모습. 외부를 향한 시선뿐 아니라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게 바로 관입니다. 관계는 리더에게도 부모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도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꾸짖기보다 그 아이의 마음을 관찰하려 합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가닿고 충고보다 시선이 먼저 머무는 것. 그것이 관의 진짜 실천입니다. 초육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함. 육이 중심을 잡고 세상을 바라보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음. 육삼 바라보되 경외심을 잃지 말 것. 육사 올바른 위치에서 내려다 볼 줄 알아야 함. 육오 참된 관찰은 백성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것. 상육 너무 높은 곳에서 보면 오히려 진실을 놓칠 수 있음. 관계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위치에 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길하다고 말합니다. 관계는 말합니다. 잠시 멈추어 바라보라. 그 안에 답이 있다. 당신이 놓치고 있던 그 마음, 그 진심이 거기 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너무 바쁘게만 달려오신 건 아닐까요? TV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저 가만히 당신의 하루를 관해 보세요. 누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당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가족의 마음도 그때서야 비로소 보일 수 있습니다. 말보다 깊은 관찰, 눈보다 깊은 마음. 그게 바로 주역이 전하는 관의 지혜입니다. 주역 2첫 번째 괴 핍, 씹을 핍 단호할 핍. 살다 보면 고운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고 좋은 마음만으론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땐 물은 물이 아닌 단단한 돌처럼 단호한 태도와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주역의 2첫 번째 괴는 바로 핍입니다. 핍은 문자 그대로 씹는다, 깨문다는 뜻인데요. 주역에서는 혼란과 잘못을 깨뜨려 바로잡는 정의의 형상으로 해석합니다. 괴상을 보면 위에는 불이, 아래에는 번개 징가 있습니다. 불과 천둥이 함께 있으니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울리는 강한 기운입니다. 부정한 것을 태우고 혼란을 깨트리는 기운이지요. 혼탁함을 씹어 부숴라. 핍계는 말합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단호하게 다스려라.
핍은 씹는다는 형상처럼 물은 것에 끼어 있는 단단한 이물질을 확실히 제거하고 넘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고 질서와 도리를 회복시키는 궤입니다. 생선 가시를 그냥 삼키면 안 되듯 생선을 먹을 때 가시가 목에 걸릴까봐 우리는 조심하죠. 혹시라도 가시가 있다면 빨리 꺼내야지. 그냥 삼키면 큰일 나니까요. 핏개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사람 사이든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부드럽되 분명한 부모, 따뜻하되 원칙 있는 리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은 해야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알려줘야 진짜 부모 역할이 완성됩니다. 또 리더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묵인하고 무난하게만 가려다 보면 결국 조직은 흔들립니다. 핏개는 말합니다. 할 말을 잃지 마라. 그러나 그 말은 옳은 이유와 타이밍을 품고 있어야 한다. 초구 사소한 잘못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다스릴 것. 9위 공정하고 정직한 처벌은 기람. 9.3 엄격하지만 공평하면 신뢰를 얻게 됨. 9.4 정의를 행하되 자만하지 말아야 함. 6.5 군자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상구 죄를 무겁게 다스리되 지나치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음. 핏개는 처벌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본질은 질서의 회복에 있습니다. 가혹함이 아니라 공정함이지요. 핏개가 말하는 정의는 칼이 아니라 빛이다. 우리는 때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너무 날카롭게 말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핏개는 말합니다. 정의는 칼이 아니라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불처럼 분명하되 따뜻하게 단호하되 품위 있게 바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핏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정의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그 실천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말은 꺼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미뤄둔 일이 있으신가요? 가족 사이든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든 당신의 그 묵직한 한마디가 지금은 꼭 필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핏개가 말하듯 진짜 사랑은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부드러운 말 속에도 정의가 살아있어야 사람이 따릅니다. 다음은 22번째 궤 비. 겉을 장식하는 궤지만 그 속에는 내면과 외면의 조화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 궤도 이어서 해줘라고 해주시면 바로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역 22번째 궤 비, 꾸밀 비 아름다울 비.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다면 오히려 진실을 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역의 22번째 궤, 비는 꾸밈, 장식, 아름다움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궤입니다. 궤상을 보면 위에는 불이, 아래에는 산, 간이 있습니다. 불이 산 위에서 타오르는 형상. 즉 빛이 높은 곳에서 멀리 비추며 무거운 산이 아래에서 단단히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이 형상은 내면의 단단함 위에 겉의 아름다움이 얹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 아름다움은 근본을 가릴 수 없다. 비계는 말합니다. 겉을 가꾸는 것은 좋다. 하지만 속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은 금방 드러나 버린다. 겉모습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은 필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반드시 진실과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자기 위의 무늬는 아름답지만 깨지지 않는 흙이 먼저다. 예쁜 그릇은 그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릇 자체가 단단하고 쓰임이 있어야 진짜 귀합니다. 비계는 겉모습과 본질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보이기 위한 삶과 진짜 나 사이에서 요즘 시대는 SNS 프로필 외모 말투까지 모두가 보이기 위한 경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껍데기는 쉽게 벗겨지고 말죠. 비계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줍니다. 꾸밈은 있어도 좋다. 그러나 꾸밈에 자신을 잃지 마라. 겉보다 속을 말보다 행실을.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나치게 꾸미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묵묵히 살아온 흔적 그 자체가 가장 깊은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지요. 자녀도 그런 부모를 존경하고 주변도 그런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초구 지나친 꾸밈 없이 기본을 갖추는 것이 중요. 6이 본질 위에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더하는 단계. 9.3 너무 화려하면 본질을 해칠 수 있으니 경계. 6.4 아름다움을 드러내되 진실함을 잃지 않음. 6.5 내면과 외면의 조화로 감동을 주는 사람. 상욕 꾸밈이 지나치면 진심이 의심받게 됨. 비계는 진실한 내면을 바탕으로 겉을 꾸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비계는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덕에서 온다. 꾸밈은 좋지만 진실한 마음이 먼저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느라 지쳐 계신 건 아닌가요? 그 누구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것, 그 정직함이 쌓여 당신만의 깊은 매력이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은 말없이 빛납니다. 그 빛이 바로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다음은 23번째 괴 박입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무너지는 상징의 괴이지만 그 안엔 새로운 시작의 예고가 숨어 있습니다. 박 괴도 이어서 해줘라고 해주시면 바로 이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주역 23번째 괴 박, 벗길 박 무너질 박.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가까이 있던 사람도 멀어지고 버티고 있던 마음마저 흔들릴 때 오늘 소개할 박괴는 바로 그런 붕괴의 시기 껍질이 벗겨지고 본질만 남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괴상을 보면 위에는 산, 간, 아래에는 땅, 곤이 있습니다. 산은 높고 단단해 보이지만 그 밑은 점점 허물어지고 껍질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 즉, 겉은 그대로인 듯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박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박괴는 말합니다. 이 시기는 잃는 시기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새롭게 되는 길이다. 우리는 무너짐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역은 무너짐 속에서 기회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은 단지 파괴가 아니라 낡은 것을 벗겨내고 새로운 것이 나올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감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질 때 봄을 준비하듯 겨울이 오면 감나무는 마지막 잎마저 떨굽니다. 추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봄을 향한 새로운 순이 자라고 있습니다. 박괴는 그런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무너짐은 모두의 모. 60대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한두 번쯤은 겪지 않았을까요? 건강이 무너지거나 자식이 멀게 느껴지거나 사업이나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 속에서 존재감이 작아졌다고 느끼는 순간들. 그럴 때 박괴는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은 내려놓을 때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스스로 가벼워져라. 무너짐은 수치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기회입니다. 초육 첫 균열은 사소하지만 경고를 무시하면 위험이 커짐. 6이 무너질 때 지켜야 할 덕이 있음. 6.3 아직은 중심이 남아있으므로 희망이 있음. 6.4 껍질이 벗겨져도 진실만 남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음. 6.5 겉은 무너져도 중심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음. 상육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러나 새로운 변화 직전. 이 괴는 있는 것을 통해 본질을 남기고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삶의 껍질을 벗기는 시간. 박괴는 겉껍질을 벗겨내는 것이기에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데에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껏 내가 누구다라고 붙들고 있던 직함, 사회적 역할, 자식의 부모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이 잠시 내려놓아질 때 비로소 진짜 나가 보이게 됩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지혜를 배웁니다. 박괴는 말합니다. 벗겨지지 않으면 진짜가 드러나지 않는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축복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무너짐 속에 다음 계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억지로 다시 쌓으려 하지 마시고 가볍게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드러나는 진실.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당신의 다음 계절을 응원합니다. 주역 24번째 괴의 복, 돌아올 복, 회복할 복. 누군가는 말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작은 기적이 찾아왔다. 오늘 소개할 주역의 24번째 괴, 복은 그런 작고 조용한 되돌아옴, 그리고 회복과 재생의 시작을 말하는 괴입니다. 괴상을 보면 위에는 땅, 곤, 아래에는 울의 징가 있습니다. 땅 속에서 천둥이 울리는 형상,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곧 겨울이 끝나고 봄이 움트는 시작,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이 스며드는 형상입니다. 복, 다시 돌아오는 운명의 시작점. 복괴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돌아온다. 잃어버린 것도 무너졌던 것도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앞선 23개 박이 껍질이 벗겨지고 무너지고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는 시기였다면 복괴는 그 바닥에서 다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땅 밑에서 싹이 트듯 아직 겉은 차갑고 바람도 매섭지만 그 땅 아래에선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복괴는 그 변화가 눈에 보이기 전에 진동, 즉 변화의 기운이 시작되는 때를 말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복의 때를 맞는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옵니다. 몸이 아프거나 사람과 멀어지거나 삶의 의미를 놓쳐버린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괴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겨울 끝엔 반드시 되돌아오는 봄이 있다. 중요한 건 그 봄이 눈에 띄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깨어나야 한다는 것. 조금씩 산책을 시작하거나 책장을 펴보거나 잊고 있던 연락을 다시 건네는 것. 그런 작은 움직임이 복의 시작입니다. 초구 작고 조용한 되돌아옴, 이것이 진정한 시작. 육이 지나친 집착은 복이 되지 못하니 절제 필요. 63 겉은 평온해도 내면의 반성이 있어야 함. 64 돌아오는 길은 있지만 너무 늦어선 안 됨. 65 진심으로 돌아온 자는 복을 얻게 됨. 상육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복이 끊긴다. 복괴는 되돌아오되 이전과 같아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반성 위에 세워진 변화, 겸손 위에 피어나는 새 출발이어야 그 복이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 이 괴는 때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늘 바깥만 바라보다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지요. 지금은 타인보다 내 안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복괴는 말합니다. 되돌아오라. 그곳에 진심이 있다면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과거로 향하시나요? 후회나 그리움 때문이라면 그건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변화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복괴는 그리운 곳으로의 물리적 귀환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 삶의 재정비, 에너지의 재순환을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복은 돌아오고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주역 17에서 24개는 함께하는 삶, 침묵의 지혜, 무너짐 속의 용기, 그리고 되돌아오는 복의 의미를 전해줍니다. 이처럼 인생격언 이야기에서는 동양 고전 속 깊은 문장을 따라 삶의 방향과 마음의 중심을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지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괴에서도 인생의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